대한민국 유일 안전 프로그램 재난탈출 생존왕 MC 김수. 이광용입니다. 친구, 그 코로나19 때문에 확 증가한 안전사고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이게 뭐야? 저 파리 흉내내는 줄 알고 언니가. 바로 손소독제 사고래요. 손소독제 사고. 맞아. 예. 엘리베이터에 이제 손소독제가 걸려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이들하고 눈높이가 딱 맞아. 그래서 눈에 튀어서 안구 손상을 입는 사례들이 있대요. 그래서 엄청 조심시키고 있거든요. 예. 그러고 보면 우리 일상 곳곳에 안전사고 위험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도 알고 나면 한 번 더 조심하게 되니까 꼼꼼히 기억해 두시고요. 재난탈출 생존왕 지금 시작합니다. 사회적 이슈가 됐던 대형 재난부터 일상 속 안전사고까지 꼼꼼하게 심층 취재해보는 코너죠. 더 안전 라이브. 오늘 주제는요. 우리 집의 안전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마 이거 사용하지 않는 분들 요즘 거의 안 계실걸요? 특히 여성분들이라면 오늘 방송 더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뭐 남자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요? 네? 오늘 더 안전 라이브 주제 영상 속에서 바로 확인하시죠. 혼자 걸어가는 여성을 응시하는 의문의 남성. 네. 아, 왜 따라가, 무섭게. 나 저런 거 너무 싫어해요. 여성을 은밀히 쫓아가서 집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유심히 지켜보는데요. 제발. 잠시 후 에? 어머, 누구예요? 누가 문 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안 돼. 뭐야? 아니, 혼자 사는데 누가 와? 들어올 사람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와, 대박. 왜, 공포영화야. 공포영화.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요. 아니 벌써 남한테 들어간 거예요? 왜냐면 이거 혼자 사는 사람들은 이거 진짜 무서워해요. 아니 너무 혼자 무서워. 남자들도 무서워하겠다. 여성 1인 가구가 이 피해의 가장 큰 대상이 됩니다. 네, 실제로. 맞아요. 그래서 아까 여성분들 주위에서 보시라고 했는데 오늘 더 안전 라이브 주제는 도어락 범죄. 궁금한 게 아니 도대체 저 남자가 어떻게 그 도어락을 풀고 들어온 그러게요. 겁니까? 근데 아니 진짜? 원래 알고 있던 사이 아니었어요? 그치, 알고 전 남친. 있었는데 비밀번호 빨리 안 바꾼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뒤를 쫓아간 남성. 보이나? 건물 공동현관을 지나 도어락을 열고 들어가는 것까지 지켜본 후에 예? 침입을 시도합니다. 이거는 그냥 아예 집 안에서 범행을 저지르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주 자연스럽게 닫힌 도어락을 풀고 침입을 하잖아요. 안 해, 아예? 실제로 이와 유사한 일을 겪은 한 여성을 만나봤습니다. 2년 전 어느 날 밤 12시경 자정이죠. 잠자리에 든 유미애 씨. 그런데 문 밖에서 그 비번 누르는 소리가 나죠? 소름 끼쳤어. 이거 진짜 무서워. 이거 공포의 소리예요. 계속 누르나 봐. 저러다가 열려봐. 어떡해요? 문 가까이 갔더니 그 도어락을 밖에서 열려고 하면 그 소리가 나는 거더라고요. 진짜 무서워. 그냥 좀 그쵸. 크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저게 그러니까 잘못될 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저게 열리면 내가 진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진짜 큰일이 날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이 진짜 들었어요. 상상만으로도 공포예요. 혼자 살고 밤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예. 누군가 집에 올 사람도 없었다는데요. 네. 아, 진짜 공포의 근데 소리네요. 이런 경험을 하면 이중 삼중 열쇠를 달아도 불안해요. 그 사건 이후에 좀 집에 남자 신발 같은 것도 좀 갖다 놓고 이 집에는 그 열쇠로 잠그는 잠금 장치가 없어서 제가 따로 달았거든요. 저기 보시면 제가 추가로 달았어요. 다른 집과는 없이. 보시면은 원래 얘가 없었어요. 앞집이랑 비교를 하시면 달아야죠. 와. 얼마나 무서웠으면. 없네. 그럼 없네. 근데 달아도 근데 저걸 달아도 누군가 침입할 거라는 그 두려움이 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이거 이거- 기억하시죠? 2019년 혼자 이거- 사는 여성들의 공분을 산 사건이었습니다. 이거 이른바 너무 충격- 신림동 원룸 침입 미수 사건.
남성이 말이 안 되죠. 여성을 따라서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촬영이 됐습니다. 아니 진짜 1초만 문을 늦게 닫았으면 맞아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남성이 그 후로도 한 10분간 서성이면서 문 앞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자, 이렇게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주거 침입 범죄가 잇따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어요. 예. 지금 보시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아, 진짜 이러지 말자. 자, 누군가 도어락을 열려고 시도한 그날 이후 안락하고 편안해야 할 집은 공포의 공간이 됐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은 얼마나 안전할까요? 보안 전문가가 직접 살해자의 집을 방문해서 보안 상태를 점검해 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원업입니다. 불법 도감청 전문가 이원업 대표입니다. 아, 집이 여기신가 봐요? 알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뭐야? 왜 비밀번호를 알아? 아니 대표님 비밀번호 어떻게 알고 눌러? 지금 놀랐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 이게 진짜 상황이죠, 이거? 열렸어요? 진짜 열렸어요? 말도 안 돼. 어떻게 하셨어요? 번호를 알아내는 건 되게 쉽습니다. 자, 이쪽에 자세히 보시면요. 아, 여기 써져 있네요. 그쵸? 비밀번호가 왜 적혀 있어요 여기? 옆에 있어, 옆에. 비밀번호인데 비밀이 아니야. 2년 동안 살았는데 이거 처음 알았어요. 2년 사시면서 한 번도 이거 본 적이 없으세요? 근데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냥 들어가기만 했지 여기에 적혀져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거의 문제점은 지금 거주하시는 집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희 맞은편에 지금 여기 건물이 있는데요. 저 건물에도 똑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잠궈 놓을 필요가 없네. 저기도 어디요? 저기 보시면 비밀번호가 저기 적혀 있습니다. 그럼 비밀번호가 아니라 그냥 번호네. 자동문이네요, 사실상. 그러네요. 뭐야? 저렇게 크게 적어놨어. 저걸로 이게 열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비밀번호가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어머, 우리 집에 가면서 다 봐야겠네요. 이게 뭐예요? 너무 쉽게 너무 열린다. 자연스럽게 들어가시는데? 네, 진짜 열리네요. 예. 생각지도 못했어요. 이래서 위험합니다. 아니, 왜 저걸 적어놨지? 누가 적어놓은 거지? 택배 같은 배달 업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현관 비밀번호를 적어놓는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밀번호가 아니라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공용 번호네요. 그렇죠. 이거 너무 충격인데요? 이따 제가 까먹을까봐 그냥 빨리 지워버려서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하려고. 불법 침입 피해 방지를 위해서 비밀번호는 정말 비밀스럽게 잘 관리해야겠죠. 보안 점검 계속 이어집니다. 이 집이거든요. 그러면 이 집도 제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집을 열어? 말도 안 돼. 무슨 아이, 하지 마. 마술사예요? 집을 연다고? 얼마? 아니 알고 미리 하는 거 아니에요? 안 열리겠죠. 에이. 열렸다. 아니 알고 미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이 비밀번호 저희 엄마한테도 안 알려드렸는데 저 밑에는 그냥 적혀져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저희 집 비밀번호를 도대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비밀번호를 알 수 있었을까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살해자와 만나기 1시간 전 미리 집을 방문했습니다. 불법 침입 피해 방지를 위한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서인데요. 아니, 여기 등 앞에 요 지점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가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 뭐였어? 뭔데? 자, 여기 있습니다. 화재 경보기형 불법 촬영 카메라입니다. 장치를 휴대전화 와이파이로 연결하면 네. 현관문 부근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습니다. 저렇게 쉽게 된다고요? 와 말도 안 돼. 촬영 후 살해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공개하는 영상이라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야.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안 똑같아. 아, 저 누가 카메라 생각하겠냐고. 우와, 정확하게 보이네. 자, 실제로 이제 유미애 씨가 집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이죠. 아니 확실하게 다 보여요. 다 보이네. 아, 이건 진짜 충격이네요. 어떻게 너무 쉽게 이게 열렸어. 진짜 촬영이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실제로 제가 그냥 촬영 아니었으면 이거 진짜 무서운 거네요. 맞습니다. 이런 걸 설치해가지고 범죄로 이어지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비밀번호 누를 때 집 앞이라고 방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화재 감지기처럼 생긴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서 현관문 잠금 장치의 비밀번호를 알아내 범죄를 저지른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나름 안전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안전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앞으로 대비를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름 했다고 생각하는데 안 될 것 같아요. 무서워서 혼자 못 살 것 같아요. 통계에 의하면요, 여성 1인 가구의 주거 침입 피해 가능성은 남성에 비해서 11배나 높습니다. 즉, 혼자 사는 여성이 범죄에 그만큼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얘기죠. 집 비밀번호가 너무 쉽게 노출되고 있었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지금 서울에 있는 원룸에도 보더라도 경비실 앞에 번호가 쫙 2개가 있는데 예. 그게 전부 공용번호예요. 어머. 그게 아예 노출돼 있는데 근데 집에 도락은 이 비밀번호 순식간에 저렇게 뚫린다는 건 진짜 생각지도 않은 근데 너무 사실 끔찍한 무서운 일입니다. 게 저게 이게 지금. 불법 촬영 장치잖아요. 네. 화재 경보기 그 안에 있는 카메라. 저거는 우리가 의심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저걸 다 카메라로 생각하면 일상생활을 못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요.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방법이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 있어요? 예, 계속해서 영상 보시죠. 인터넷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도어락에 대한 영상입니다. 어머 뭐야 이게? 이거 무슨 보시나요? 미드 같은데 나오는 거 아니야? 지문 채취하는 그거 아니에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자, 한번 눌러볼게요. 범죄 영화에 나오잖아요. 미세한 가루를 바르자 숫자가 드러나죠. 이 숫자를 누르니까 문이 열립니다. 아니, 저것도 우와 이거 무서운 제작진이 세상이다. 이제 미세 숫가루를 이용해서 정말 가루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 수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불법 침입 피해 방지를 위한 실험이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냥 도어락 살펴봤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렇죠. 네. 미세 숟가루를 바르면 어떨까요? 그냥 깜짝 발라보는데. 검정색 아닌가? 뭐가 보일까요? 안 보일 것 같아요.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뭔가 저 1, 예. 2, 4, 6 일단 보인다. 보여요, 이제. 네. 많이 누르. 저기 누른 자국 흔적이 보이잖아요. 남아있어요. 선명해, 예. 선명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가루를 사용하지 않고도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유추할 수 있다는데요. 어떻게요? 방법이 너무 많다. 바로 자외선 손전등을 이용하는 겁니다. 손전등으로 정말 비밀번호를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거죠? 자,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도어락 숫자 표시판에 자외선 손전등을 비추자 많이 사용하는 숫자가 예? 그대로 보입니다. 다 보이죠, 저거. 소름 끼쳐. 네. 이거 뭐야? 손자국이 딱 보이네. 야 우리 집 도어라 이거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흔적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다 나오죠. 너무 쉽게 나오네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집 도어락 어떻게 지킬지 생존왕에서 그 방법을 알려드릴 전문가를 만나봤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도어락 솔루션 전문가 김동칠 대표입니다. 지문이 남은 흔적을 보고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던데 도어락에는 대부분의 일반인 분들께서는 숫자를 4자리를 활용해서 하시기 때문에 조합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적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도어락에는 허수 기능이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허수 기능이요? 처음 들어봐. 허수.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비밀번호가 1, 2, 3, 4가 지금 비밀번호입니다. 아무 숫자나 눌러주고 우리 집도 이거야. 우리 집도 맞아. 이게 허수구나. 아무 숫자나 개수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누른 뒤 마지막에 설정해 놓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기능입니다. 이 허수 기능은 대부분의 디지털 도어락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걸 안 알려줬지? 이건 비밀번호가 1101인 도어락인데요. 네. 아무 숫자나 누른 후에 1101을 누르니까 도어락이 열립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비밀번호가 1, 2, 3, 4인 도어락인데요. 아무 숫자나 무작위로 누른 후 1, 2, 3, 4를 누르자 도어락이 열립니다. 진작 좀 가르쳐주지. 허수에 가상의 숫자를 조합을 해서 여러 가지 숫자를 눌러주게 되면 지문을 남긴다든가 아니면 주변에서 들어도 이 숫자가 지금 몇 자리인지 인식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비밀번호 입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불법 침입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한 주민이 옆집으로 이사를 왔다며 다정하게 인사를 건넵니다. 여기까지는 뭐 굉장히 훈훈하네요. 예. 이건 너무 괜찮죠. 그런데 접시를 돌려달라는 핑계로 주인을 집 안으로 들여보내는데요. 네. 집주인이 현관을 비운 사이 네. 재빨리 카드키를 복사합니다. 뭔 소리야? 좀 저게 어떻게 돼요, 복사가 돼? 복사가? 아니 무슨 종이 복사하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봐도 된다고요? 쉽게? 저게 돼요? 한 건물에서는 보통 비슷하거나 같은 도어락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쵸. 카드키 등록 범죄에 노출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카드키 등록뿐만이 아니라 카드키 복제 위험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우리가 카드를 분실했을 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하지만 우리 집의 보안을 위해서는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고 중요한 아이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실을 하셨을 때는 누군가 카드를 습득해서 이 정보를 이 기계를 활용해서 이식을 했다 가정하면 이 도어락은 그때부터는 우리 게 아닙니다. 이 나쁜 놈 거죠. 나쁜 놈이요? 이거 무슨 기계예요? 기계가 있어요? 이건 바로 카드키 복제 기계입니다. 복제용 카드키에 도어락 카드키를 복사해 보겠습니다. 네,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이 기계에 스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제기기에 도어락 카드키를 대자 카드키 정보가 스캔됩니다. 자, 그럼 인식한 내용을 이 공기계, RF 카드에 이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법 침입 예방을 위한 실험입니다.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불법입니다. 초스피드로 복제가 완료됐습니다. 문이 열리나요? 바로 열렸어. 충격이다. 이번엔 또 다른 카드키를 복제해봤습니다.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세보세요. 네. 10, 6, 5, 4, 끝났어요? 뭐야? 지금 6초 만에 6초, 7초? 말도 안 돼. 카드키 복제부터 문을 열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10초입니다. 자, 결국 5개의 도어락 모두 복제한 카드키로 쉽게 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장면만 보시고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어락마다 다 지금 이런 도난이라든가 침입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방어 체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테스트를 해보면 그러니까 안 열릴 방법이 있다는 거죠? 잠깐만. 근데 뭘 하시는 거죠? 됐습니다. 뭐가 됐다? 뭐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뭐지? 보실까요? 네. 복제한 카드키를 도어락에 대자 이제는 열리지 않습니다. 어머, 뭐 때문에 그런 거지? 잠깐 사이였는데. 뭐 돌아서서 했는데? 지금 공장에서 출고된 초기화 그 상태로 다시 복원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어락을 초기화시킨 건데요. 잘 보십시오. 도어락 초기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등록 버튼을 5초간 누릅니다. 네. 도어락 회사에서 정해놓은 설정 번호를 누릅니다. 그리고 우물정 버튼을 5초간 이어서 누르면 안내음 소리와 함께 초기화 설정 완료. 이 카드를 분실하셨거나 패스워드가 노출된 것 같다. 그때는 무조건 초기화 시켜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안면 인식이나 지문 등록 등 보안을 강화한 다양한 도어락이 출시되고 있죠. 이 제품은 바꿔야 되나요, 이거? 또 사야 되나요? 소비 요정. 한편 1인 여성 가구를 대상으로 범죄 예방 지원을 하고 있는 경기도 양주시를 찾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신청하신 현관도어락 헬스라고 왔습니다. 양주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혼자 사는 여성분들을 위해서 스마트 현관 도어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까 위험을 좀 느끼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양주시에서 이런 걸 한다고 하니까 이게 좀 더 안전한 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신청하게 되는데 마침 딱 돼서 보안에 취약했던 기존 도어락에서 스마트 도어락으로 교체 완료.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휴대폰과 연결이 되나 봐요. 맞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도어락을 여닫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 도어락은 본인 인증을 통해서 비인가자나 타인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요. SOS 비상 버튼을 이용해서 지인한테 연락이 가거나 통합관제센터를 통해서 112나 119로 즉시 연락이 가도록 하는 도어락 제품이 되겠습니다. 와, 저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지문도 남지도 않고 말 그대로 제가 사용하는 제 핸드폰으로만 할 수 있는 거니까 비밀번호도 유출되는 걸 방지할 수도 있고 저만 알 수밖에 없으니까 아무래도 안전성에서는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기존 거보다.
너무 좋은 지원 사업이네요. 자, 개인, 기업, 지자체 이런 노력이 좀 더 필요합니다. 1인 가구 여성들이 집에서는 제발 발 좀 편안히 뻗고 잘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근데 도대체 남의 집에 왜 들어가냐고 사람들이. 아, 그러니까요. 미치지 않아서. 그러니까요. 진짜 그러지 맙시다 이제 좀 제발하고. 예? 근데 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예? 도락을 열고 네. 불법 침입을 해도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행위가 없다면 단순 주거 침입죄만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즉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내 집에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도 그렇게 중대 범죄가 아니라고요? 폭행이나 협박이 없으면.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법적인 제도 보완도 시급합니다. 얼마 전에 전 국민을 분노케 한 네. 예, 새 모녀 살인 사건이 네, 있었잖아요. 네. 이 범인이 택배 기사인 척하고 계속 기다렸다가 이제 문을 열어주자 들어가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맞습니다. 도어락의 보안을 강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관심 또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재난 탈출 생존왕. 이번 순서는 일상 속의 여러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살아남는 법을 제대로 알려드리는 최영재의 알아야 산답니다. 자, 캡틴의 활약이 오늘도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생존법을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안전사고 발생 장소는 여러분 모두가 일어나서 여기 스튜디오에 오기까지 예? 거쳐왔던 곳입니다.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대기실. 대기실. 우리 여기 올라면 일단 차를 타고 와야 되잖아요. 그쵸. 주차장에 차 세워야 되잖아. 혹시 주차장? 주차장? 사실 주차장은 교통신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예. 분쟁이 가장 많은 곳이 또 주차장이기도 해요. 오늘 캡틴이 주차장 안전사고의 A부터 Z까지 여러분께 확실하게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영상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벚꽃 핀 것 좀 봐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아, 벌써 져서 좀 아쉽기도 하고요. 드라이브 나오셨나 보다. 봄 기운에 아침 일찍부터 차를 몰고 나온 30대 남성. 상쾌하네. 트렁크에서 짐 하나를 꺼내려고 잠시 차를 세웠습니다. 트렁크를 열고요. 그런데 왜 오는 거야? 왜 오는 주차장에 거야? 있던 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안에 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떡해? 와, 주차가. 조심. 한곳이 좀 경사가 좀 있는 곳인데. 이거 뭐야? 왜 이러는 저 거야? 누가 좀 막아야 되는데 좀 어떻게 저걸. 그냥 내리막 그냥 쏘쏘게 내려오는 거야. 야, 또 영화 또 나오네요, 또. 와, 진짜 발전소에 완전 영화 내리막길인데? 너무 많이 저걸 본거 아니에요? 막는다고? 에이 무슨 막아줘. 아이언맨이야 뭐야? 막았어. 막았어요. 왜 연기까지? 캡틴의 등장씬이 점점 거창해집니다. 이거 얼굴 각도 봐요. 이거 저건 진짜 카메라 보는 거야. 무슨 일이에요? 자, 이렇게 주차 시에 다양한 위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차 상황 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6건 가운데 1건은 차는 다니지만 법적으로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일어납니다. 아파트 단지 아니나 마트 주차장 같은 곳들입니다. 도로가 아니라고 방심하는 순간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주차장 안전사고. 주차된 차들과 기둥으로 인한 사각지대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낮추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죠. 특히 비탈길 노면 주차로 인한 사고는 사망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 더욱 주의가 요구되죠. 아니 근데 비탈길 노면 주차 사고는 왜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주차할 때만 해도 이 차가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나중에서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이드 브레이크를 정확하게 체결해 놓지 않으면 차가 미끄러져 내려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이드 브레이크가 체결이 돼 있더라도 노후가 돼 있다면 더 경사진 비탈길에서는 풀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걸어뒀다고 해도 기어를 P, 즉 주차 모드에 놓지 않았다면 주차 전 차가 미끄러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노후된 주차 브레이크가 풀려버리는 순간 차가 경사진 비탈길을 따라 움직이면서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또 하나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갑자기 굴러온 차에 봉변을 당했다면 이건 누구의 책임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오늘은 주차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과실 여부와
이 합의 과정을 또 어떻게 거쳐야 하는지 모든 것에서 살아남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쉽지 않나요? 제 생각에는 당연히 혼자서 굴러내려온 차가 100% 과실이 아닐까. 왜냐면 30대 남자분은 그냥 차를 조용히 세워놓고 트렁크를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딱 봐도 네. 경사가 그렇게 심한 곳 아닙니까? 하필 그 많은 데 두고 왜 거기다 차를 세우냐 말이죠. 불법 주정차. 그래서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곳에 예. 차를 세웠던 그 30대 남자분에게도 저는 어느 정도 책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스튜디오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고요. 네. 과실 여부를 제대로 따지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경사가 심한 비탈길에다가 차를 주차해 놓는 경우에는 차주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에 대한 위험 요소를 차단해 둬야 됩니다. 특히 차가 노후화가 됐고 오래 달린 걸 알면서도 주차를 해놓을 때 주차 브레이크에만 의존해서 사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과실이 100%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미끄러져 내려간 차주의 100% 과실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애초에 거기에 이제 차를 세우지 말아야지 생각하다가도 사실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요. 왜냐면 서울 주차단이 뭐 하루 이틀 문제입니까? 일단 세울 데가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이제 비탈진 곳에 이제 다 세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탈진 곳도 얼마나 많아요. 그럼요. 있으면. 예.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자, 여러분 차량을 주차하실 때 자, 기어 레버는 끼는 기본이죠. 사이드 브레이크도 깊게 완전히 체결되도록 잠궈 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이 고인목입니다. 자, 비탈길 주차 시 가장 중요한 바로 이거. 이렇게 고인목을 대게 되면 차가 절대 밑으로 내려올 일이 없겠죠. 자, 고인목이 만약에 없는 경우라면 핸들을 한쪽 방향으로 나 이렇게 완전히 돌려서 차가 미끄러져 내리더라도 벽에 부딪혀서 멈출 수 있도록 해두시고 시동을 끄시면 됩니다. 차에 고인목이 없다면 돌을 바퀴 밑에 괴는 것만으로도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또 다른 주차장 상황입니다. 차들이 많아. 나 빨리 가야 되는데 진짜. 주차할 공간을 찾던 30대 남자의 시야에 주차장을 빠져나오던 차가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결국 충돌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저거 안 보였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자, 주차장을 직진으로 진입하던 차와 빠져나오던 차의 충돌. 이럴 때 누구의 책임이 더 클까요? 직진하며 들어오던 그 차가 속도가 너무 빨랐어요. 만약에 천천히 들어왔다라면 충돌까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주차돼 있던 차가 출발을 할 때는 좀 좌우를 살피고 천천히 운전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중요한 거를 조금 놓친 게 있어요. 뭐예요? 그 옆에 그냥 서 있던 차들 있죠, 주차. 네. 주차 라인이 아닌 일렬 주차. 일렬 주차해놓은 차. 그 차에 또 잘못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전문가에게 사고 영상을 보여주고 직접 과실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이제 주행 중인 차량보다 정차된 차량이 과실이 훨씬 큽니다. 주행 중인 차량은 자연스럽게 이제 주행 중이었기 때문에 과실이 이제 훨씬 적고, 반면 정차 중인 차량은 주행 중으로 이제 옮기려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욱더 높은 주의 의무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좌우를 살피면서 옆에 다른 차량이 오지 않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저 일렬 주차한 차도 어느 정도 잘못이 있지 않을까요? 저 흰색 차. 이중 주차된 차량이 있다고 해서 뭐 본인의 과실이 더 줄어들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중 주차된 차량 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더욱더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고, 오히려 이제 일시 정지까지 해서 진짜 지나가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정차된 차량의 과실이 90% 이상 되고요. 다만 주행 중인 차량이 이제 조금 과속을 했을 때에는 과실 비율이 조금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정차했다가 주행으로 바뀌는 차의 과실이 더 크지만 훨씬 더 처음부터 주행 상태였던 차 역시 서행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어느 정도 좀 인정이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게 블랙박스는 물론 CCTV까지 동원해서 법정 공방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셔야 돼요. 그런데 운전자가 정말 각별히 주의를 했는데도 일어나는 주차장 안전사고도 있습니다. 보시죠. 자, 보시면 지금 난 사고는 운전자 부지
같지만 사실 운전 부주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 있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캡틴이 직접 차에 올라 운전자의 시야에서 주차장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 차량을 탔을 때 이 블랙박스에 촬영되는 이 화면과 그리고 내가 육안으로 사람 눈으로 보는 이 시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한번 같이 확인하시죠. 과실 여부를 따질 때 블랙박스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운전자의 시야는 그것과 다를 수가 있다는 건데 어떤 차이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블랙박스를 보면 차가 갑자기 나온 건 맞지만 네. 저 정도면 충분히 충돌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운전자의 눈에선 시야 방해가 훨씬 더 크게 느껴졌는데요. 예? 블랙박스와 시선을 비교해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옆에 필러의 방해를 받잖아요. 그쵸, 다른 게 그쵸. 보이시죠? 사람의 시선은. 사람의 시선에선 돌발 상황이 좀 더 늦게 감지됩니다. 안 보이네. 어머. 블랙박스만 봤을 경우에는 전방을 이렇게 광각으로 촬영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이렇게 진입하는 차를 피하면 되겠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운전석에 앉았을 때는 이 필러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튀어나온 차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많거나 이렇게 복잡한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더 서행하셔야 되고 안전에 유의를 하셔서 운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상 주차장보다 훨씬 자주 이용하는 지하 주차장은 어떨까요?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자, 지하 주차장을 주행하고 있던 30대 남성. 교차로 부근을 지나던 그때 또. 부딪히는 거예요, 지금? 어이구.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렵긴 한데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흰색 차량이 좀 더 속도를 너무 빨리 낸 게 아닐까. 네, 그렇게 보거든요. 이번에 좀 의견이 좀 많네. 그래요? 맞아요? 저도 사실 그렇게 봤거든요. 다행이다. 그렇죠. 이런 경우는 이제 속도가 더 빠른 쪽이 좀 과실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자, 어떨까요? 저거 빨리 오잖아. 빨라. 속도가 특별하게 빨라. 빠르네요. 이 상황에서 과실 비율을 따질 수 있는 기준은 첫 번째 속도가 얼마였는지, 그치. 그다음에 두 그지. 번째 옆에 기둥이나 다른 주차된 차량이 있었느냐. 와우. 이 사안에서는 이제 동일한 속도라는 전제하에 이쪽 차량이 옆에 기둥도 있고 다른 주차된 차량도 있는데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쪽 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래요? 이 영상을 보면 이쪽 차량의 속도가 조금 더 빨랐거든요. 지하 주차장에서 사고가 날 때 과실을 따질 때 중요한 요소가 속도인데 이쪽 차량의 속도가 더 높았기 때문에 따라서 속도를 준수하지 않는 이쪽 차량의 과실이 5대5 내지 6대4로 더 많은 비슷하네요. 근데 거의 비슷하네요. 주차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엔 베테랑 운전자들도 실수를 하게 되는 바로 그 마의 구간, 나선형 진입 주차장입니다. 나 저거 싫어해요. 맞은편에서 차가 온다는 알림을 보고 잠시 멈춰 섰는데요. 그런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요? 내려가는 차량이 잠시 멈춰 섰는데도 올라오던 차량과 부딪힌 상황. 이럴 땐 과실 여부를 어떻게 따져야 할까요? 올라오는 차량이 중앙선을 많이 침범해서 접촉 사고가 났고 또 내려가는 차량은 올라가는 차량을 보고 일시 정지도 했습니다. 따라서 중앙선을 침범한 이 올라오는 차량의 과실이 100%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확인이 잘 되지 않는데요. 내려오는 차량이 중앙선을 밟거나 침범하였다면 과실 비율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끼리 대치 중인 상황에서 내 차량이 중앙선을 넘지 않고 있다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주차장에 진입했을 때 중앙선이 그 과실의 큰 기준이 된다는 거. 네. 그리고 또 운전이 좀 미숙하신 분이라면 맞은편에서 차가 올 때 차라리 일시 정지하는 게 더 낫다는 것도 오늘 처음 배웠거든요. 그리고 계속 들었던 말이 제일 중요한 게 시야 확보가 어려운 차가 더 주의해야 한다. 이게 계속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네. 확실히 이렇게 서행하면서 이렇게 중앙선만 침범하지 않는다면은 만약 충돌 사고 난다 하더라도 그럼 과실은 거의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운전이 어렵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되는 곳이지만 그런데도 유독 나선형 주차장의 접촉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고 어떻게 안전 운전할 수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나선형 주차장에서의 접촉사고, 생존왕이 직접 확인을 위해 나섰습니다. 먼저 경차의 경우입니다.
제 차가 조금 폭도 작고 조금 왔다 보니까 운전하기가 수월하겠죠. 차폭이 좁은 경차의 경우에 별 어려움 없이 무난히 네.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안 넘어가네요. 자, 반면 대형 SUV는 체감부터 달랐는데요. 차폭의 감이 넓어서 연석에 닿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코너 진입 구간에서 예. 중앙선을 안 밟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계속 몰고 갔어요. 네. 너무 몰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넘어갔어요. 근데 저러면은 뒤쪽 오른쪽이 긁히거든요. 제가 사실 이 가운데로 많이 붙어서 지금 올라왔는데요. 이쪽에 연석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휠을 긁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습니다. 나선형 주차장에 있는 연석을 보면요. 칠이 벗겨져 있거나 긁힌 자국이 많은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결국 많은 차량들이 나선형 주차장을 진출입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이겠죠. 오른쪽으로 돌 땐 우측 사이드 미러를 보면서 일정 간격을 유지하면 되는데요. 실제 사이드 미러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여유 있게 간격이 벌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시면 좋습니다. 자, 실제로 나선형 주차장을 통과하는 차들이 얼마나 중앙선을 잘 지키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봤는데요.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놀라웠습니다. 뭐야, 중앙선을 그냥 밟고 가는 것도 모자라서 그냥 아예 좀 반대편으로 내려가시는데요? 중앙선이 없는데요? 일방통행인가요? 뭐예요? 일방이에요, 뭐야? 많은 차들이 거의 차가 오지 않는다면 중앙선을 그냥 무시하고 밟고 가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러면 안 되는 게 갑자기 맞은편에서 차가 오면 바로 충돌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과실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네네네. 거예요. 도로가 아니어도 주차장에서 반드시 중앙선을 지켜야 하는데 이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중앙선 혹시 밟은 거 알고 계신가요? 중앙선이 있었어요? 아니 이렇게 되지. 아니 그냥 저기 길이 너무 꾸물꾸물 너무 급해져서 내려오기 바빴어요. 중앙선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러니까 평소에 뭐 깜빡이 안 울리면은 그냥 무시해서 가요. 일반적으로 뭐 울리면은 이제 신경을 쓰지만 중간에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 그때는 뭐 당황스럽지. 차량이 진입하면 이렇게 경고음이나 경고등으로 상대 차에게 주의 운전할 것을 알리고 있지만 경고음만으로는 사고를 100% 막을 수 없습니다. 네, 주차장 출입 안내음의 원리를 알게 되면 조금 더 주의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바닥에 매립된 루프 코일이나 측면 또는 상부에 있는 센서로 확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센서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떡하지? 루프코일 같은 경우는 금속 물체에 반응하는 센서로서 차량이 루프코일 설치된 지역을 지나게 될 때 경광등을 울려주게 됩니다. 자전거나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이런 루프코일 센서를 피해서 주행을 하거나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가끔 반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량이 루프코일 구간을 지날 땐 센서가 울리지만 루프코일이 매설된 구간을 조금만 피해서 주행을 하면 센서가 울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00% 안전을 보장하는 건 센서 등이 아니라 운전자의 태도입니다. 일단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트, 내가 앉아있는 시트를 가장 높이면은 아무래도 시선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쪽에 확보가 되겠죠. 시트를 올렸습니다. 올리니까 아무래도 시선이 좀 더 잘 보이네요. 그러네요, 진짜. 지하 주차장을 진입할 때 시트를 가장 높게 올리는 게 시야를 확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나선형 주차장을 올라갈 땐 사이드 미러를 통해서 밖길을 볼 수 있도록 조정하면 안전거리 확인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사이드 미러를 통해서 차량 하단부를 보면 간격 유지를 확인할 수 있겠어요. 우와, 훨씬 나아졌다. 그러네요. 네. 미스터 생존왕 오늘도 온몸을 던져서 주차장 안전사고의 모든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차를 막아냈어요. 차를 막아냈어. 네, 주차장이라고 여러분들 방심하시지 말고요. 차의 시동이 꺼지지 않았다면 세심하게 그리고 주의해야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차장 안전사고의 종류와 대처법, 과실 여부까지 오늘도 잘 배워봤습니다. 재난 탈출 생존왕! 기후재난을 막기 위해 에코브리티가 제안하는 작은 실천, 불편해도 괜찮아. 오늘 챌린저가 또 아주 핫한 또 시아 씨
입꼬리가 귀에 여기 걸릴 만한 그런 분이라고 들었어요. 저는 이분 팬이라고 밝혔어요. 밝혔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스타입니다. 이분 하면 이제 떠오르는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달달한 목소리, 그다음에 소년미. 결정적인 힌트 드립니다. 고막 남친. 고막? 너무 좋아요. 팬이에요. 대한민국 여성들의 고막을 달달하게 녹여준 오늘의 불편해도 괜찮아 챌린저는 이분입니다. 느낌이 다르다 정말. 커피가 잘 어울리는 분이죠. 뮤직비디오 같아요. 졌다. 고막 남친이죠. 재난 탈출 생존왕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노래하는 폴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너무 귀엽잖아요. 전 이분 영상이 핸드폰에 있어요. 맞아요. 저는 그리고 뭐 차 안에서나 운동할 때 항상 폴킴 씨 노래 듣거든요. 맞아. 사실 남자들에게도 고막 남친이죠. 그렇죠. 아니 근데 어떻게 저런 목소리를 낼 수 있지? 너무 감미로워. 오늘의 챌린저 대한민국 대표 고막 남친 가수 폴킴 씨입니다. 제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꽤 오랜 기간 했었는데 그때마다 버려지는 플라스틱이나 종이컵 양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부터라도 그 양을 조금 줄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하면서 직접 보고 느낄 때 그게 크게 다가오죠? 네.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앨범들이 다 이렇게 플라스틱 케이스로 많이 제작이 되더라고요. 좀 이런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보고자 해서 이렇게 종이로 케이스를 만들었어요. 이번 앨범은 플라스틱 포장지 사용을 자제하기 위해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로 포장되었습니다. 플라스틱 포장도 하지 않고 비닐 봉지에도 넣지 않고 제작이 되었고요. 안쪽에 종이 연결 부분들도 호치케이스 사용하지 않고 실로 다 연결을 해서 조금 더 친환경적이고 자연에 덜 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해 보았습니다. 더 따뜻해 보여요. 폴킴 씨가 저런 아이디어를 이제 직접 냈다고 들었거든요. 찐이네요. 예. 텀블러 사용하시고. 사실 폴킴 씨는 오래전부터 환경보호에 꾸준히 목소리 높여왔는데요. 작년에는 기후변화에 관심을 촉구하면서 1억 원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쉽지 않은 일인데. 물건을 만들거나 버릴 때에도 탄소가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발생된 탄소 때문에 기후 온도가 올라가면서 또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탄소가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최소화하는 일들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 사용과 개발 때문에 약 100년 사이 지구의 평균 온도가 약 1도 상승했는데요. 과거 10,000년 동안 지구 온도가 1도 이상 변한 적이 없었던 것에 비하면 정말 빠른 속도로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기온 상승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탄소 중립이란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은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산림을 통해 흡수하거나 제거해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겁니다. 탄소 중립이 저런 뜻이었구나. 가급적이면 이렇게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면서 물을 담거나 카페에 가더라도 이렇게 물을 담아달라고 하면 다 담아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물을 마시고 있고 꼭 필요하지 않으면 사지 말자라는 생각 갖고 있거든요. 편의점도 되게 많고 주변에서 뭔가 구매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긴 하지만 최소한의 꼭 필요한 것들만은 사는 것도 어떤 환경에 수비요정 들으세요. 되는 일이라고 명심하세요. 하고 있습니다. 아, 반성하게 되네요. 예. 네, 이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생산도 많이 줄어들게 되죠. 따뜻한 아메리카노 주세요. 여기에 담아주세요. 아, 저도 텀블러는 들고 다녀요. 1인당 하루 2개씩 1년간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으면 탄소 배출 3.5kg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2개씩만. 이 밖에도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제품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량을 라벨로 표시해 저탄소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인증마크 본 적 있어요. 저도 꼭 확인하고 사야겠습니다. 할인 적용 대상은 3,800원 정도 해드릴게요. 텀블러가 할인돼서 좋아요. 근데 저건 뭐죠? 저탄소 친환경 소비 생활을 실천하는 분들에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 카드래요. 너무 좋다. 몰랐어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전자 영수증을 받고 있습니다. 종이 영수증 받아도 대부분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영수증을 받고 있습니다. 영수증 받으면 이제 보지도 않고 그냥 쓰레기통에 바로 버리거든요. 카드 사용이 급증하면서 영수증 발급하는 비용만 연간 1,000억 원 이상 든다고 합니다. 아이고 많이 드네요. 그리고 영수증을 생산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역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데요. 연간 무려 22,000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야, 그럼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또 온실가스도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저도 항상 계산할 때 미리 영수증은 괜찮습니다 하거든요. 저도요. 고막 남친이 아니라 에코 남친도 불러야겠어요. 빨대를 안 쓰는 거죠? 저는 손에 꼽을 정도로 이런 일회용 빨대를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거라도 조금 아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멋있다. 사실 요즘에는 빨대 없이도 이런 캡 부분이 마시기 편하게 나온 제품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거라도 아끼지 않으면 좀 더 큰 죄책감이 몰려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빨대 정도는 이제 우리가 감수할 수 있잖아요. 이 불편함. 그렇죠. 예. 최근 들어서 굉장히 자주 느끼는 게, 나 하나 이렇게 노력한다고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꽤 자주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또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주변에 보면 저처럼 혹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조금씩 더 참여가 늘어가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우리가 쉽게 변화할 수 있도록 바뀔 거라고 믿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편해도 괜찮아 탄소 저감 생활을 실천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폴킴부터 2050 탄소 중립. 폴킴 씨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의 제 모습을 좀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맞아요. 저도 물건 살 때마다 이제 탄소 배출량 그 인증 마크 그거 확인해야죠. 꼭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021년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오는 28일부터 열립니다. 고가사다리, 무인 파괴 차량 등 소방 안전 설비에 관한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전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씩 찾아가 보시면 좋겠네요. 재난 탈출 생존왕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나요. 재난 탈출 생존왕. 대한민국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호통의 명수가 떴다. 자, 빨리 가. 자, 비키세요. 불법 주정차가 없는 그날까지 호통의 명수가 간다.